그래서 그 아내가 출산 후에도 기쁘게 섹스로 돌아가려면 남편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구독자가 5만이 되었네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또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다시고 그래서 응원을 많이 받습니다.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5만이 되면 뭔가 이벤트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아시죠? 축하드려요. 일단 5만 네. 내셨다면서요. 네, 김태균 씨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유명한 오후의 컬트쇼, 우리 왜 운전할 때 잠 깨워주는 그 컬트쇼의 주인공이세요. 네. 그래서 그 우연히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유튜브 라이브에서 네. 언박교실에서 만났는데 네.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도 저는 이렇게 잘 모르고 계셨던 선생님이었는데 네.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네, 또 정말요? 저도 제 방송에 초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네. 그 맘 편한 밤이라고 김태균 TV에 네. 나중에 꼭 한번 나와주십시오. 네, 당연하죠. 네, 오늘은 우리 같이 임신과 출산 이후의 성에 네.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해요. 아기 낳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지금 15살이니까 15년 전 얘기네요. 예. 네. 생각나세요? 근데 너무 가물가물하게. 아니 이게 제가 왜 이거에 또 조금 더 기억이 아마 다른 아빠들보다 네. 조금 더 생생하게 날 수 있냐면 제가 태교가 즐겁다라는 태교 책을 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네. 제가 그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당시에 네. 되게 바빴었어요. 태교를 딱히 아빠로서 해줄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임신을 확인하고 이제 병원에 딱 확인하러 갔을 때 그때 당시에 거기서 병원에서 그 태교 일기장을 나눠줬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내가 써야 되겠다. 제가 태교 일기를 하루도 안 빠지고 애 나올 때까지 매일매일 일기를 썼거든요. 그 이제 애 태어나고 나서 누군가가 그걸 어떻게 알고 책으로 한번 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갖고 책으로 내게 됐는데 일일이 다 썼거든요. 그래서 애가 3살 됐을 때 그 책이 완성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그 태교 책 부분에 베스트셀러에 한참 올라 있었어요. 그렇구나. 아마 제 책 보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임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아기가 태어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경이로운 대단한 일이죠. 축복이에요. 언제쯤 결혼하고? 저는 사실은 와이프랑 결혼하고 한 2년, 3년 후쯤에 네. 신혼을 좀 즐기고 네. 그리고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냥 무언의 그런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게 정답이죠. 근데 그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제 신혼여행을 제가 이제 가서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장모님께서 이상하게 태몽 같은 걸 꾸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다는 곰이 났다가 그 큰 네. 물고기를 강에서 이렇게 잡아갖고 하는 네. 꿈을 꾸셨다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된 네. 거죠. 네. 똑같이 연애 때랑 똑같이 피임을 한 건데. 피임을 했는데도. 근데 이제 그게 뭐 콘돔을 낀 게 아니라 사정을. 최애 사정을 하셨구나. 예, 그런 방법을 했었는데 네.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애기이긴 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또 그럼 결혼하자마자 애기 가진 거잖아요. 사실 그 결혼할 때 우리 보통 3단계가 익숙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너와 나가 익숙해져야 되고, 너와 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리의 문화, 그러니까 왜 가족이라든지 네. 혹은 학교 친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거랑 익숙해지고, 세 번째가 부모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 3년을 허니문을 보내고 그리고 아기가 나오면 준비된 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애들은 보면 아기 갖기 전에 막 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1년 전부터 담배 끊고 뭐 6개월 되면 술 끊고 운동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도 사실은 아기가 생겼을 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 그 초음파로 심장 뛰는 소리하고 같이 보잖아요. 들려주고 막. 예. 그러면 그렇지. 임신을 했구나. 이건 알아요. 근데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나죠. 뭔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실감이 안 나요. 그러면서도 그 과정 중에서 입덧도 겪죠. 그렇죠. 막 속도 메식거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저 배도 이제 안 나오고 그런데 임신을 한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집에 늦게 들어와서 야식이라든가 저녁을 못 먹고 이제 그러면 네. 라면이라도 좀 끓여 먹으려고 네. 와이프는 이제 방에 있어요. 네. 안방에 이제 누워 있어요. 네. 좀 입덧도 좀 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라면을 좀 끓여갖고 김치를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안방에서 아, 김치. 냉장고 문 닫아! 냉장고 문 닫아! 진짜 민감하더라고. 복숭아를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복숭아를 네. 그 갤러리아라는 백화점 아시죠? 네, 그 정도에 네, 그 네. 백화점 그 비싼 그 지하에 파는 한 알에 10,000원짜리 네, 네, 예전에 거의 한 알에 10,000원짜리 복숭아 진짜 비쌌어요. 완전 비쌌었을 네. 때 그게 그렇게 땡긴다는 거야. 막 아케 2개, 1개 막 이렇게 먹는 거야. 막 10,000원, 20,000원씩 막 이렇게 막 나가니까 복숭아가 네. 우와 이렇게 네. 와 도대체 어떤 아이가 나오는지 어떻게 예쁘게 이렇게 볼이 빨갛고 복숭아 같은 애가 나올지 그렇게 비싼 네. 복숭아를 이렇게 잘도 먹고 아. 안 줘요 저도. 그래요. 그 임신 중에 성은 어떤가요? 예. 어떠셨어요 그때?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자문을 구했죠, 뭐. 의사 선생님한테. 저희 이제 그 와이프 이제 봐주는 의사 선생님한테 네. 가서 이제 남자 선생님이랑 네. 여쭤보면서 이거 어떻게 되냐. 네. 그랬더니 이제 애가 안정기로 들어주고 나서는 가능하다. 맞아요. 뭐 그런 근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 이 산모들이 임산부들이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왜 성관계를 하다가 남편의 은경이랑 애기가 마주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면 네. 임신 중에 네. 성관계를 해서 네. 네. 그게 사실 딱 원래는 한 번만 해야 된다. 10개월 중에. 아 왜? 그럼 뭐예요? 그래 딱 지금 여기 감옥 하나 생기고 그래서 2번 하면 쌍감옥 생긴다. 정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꼭 해줘야 감옥 하나 생긴다. 뭐 이런 그냥 떠도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가마가 4개인 애들도 있대. 뒤에 구멍이 많은 친구들은 이제 예.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정말로 그걸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는 궁금해요. 선생님 혹시 아시는지 그 임신 중에 감각이 좀 네, 사람마다 다른데 대체로 이제 아기가 지면 이 골반 쪽에 피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더 예민해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르가즘 더 잘 느낀다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주치의한테 물어보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잘한 거구나. 실제 그런 연구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그렇게 규칙적으로 자주 섹스를 한 임산부가 그 기간을 잘 맞췄대요. 오히려 마지막까지. 예정일에 네, 예정일까지.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왜 약해서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막 욕구가 있어도 네. 내가 그 욕구 좀 참으면 되지. 네. 굳이 해서 뭐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 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남편들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왜 아내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게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보면 그 임신 중에 섹스를 안 한 부분은 섹스리스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그리고 또 그동안 왜 남편들이 또 겪는 그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사정을 하고 그래야 좀 이렇게 힘도 더 욕구도 더 생기고 그리고 그 욕구가 꼭 성욕이 아니라 왜 일하고 싶은 그렇죠. 욕구가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해소가 좀 되면 그쵸. 또 이렇게 좀 네. 사이클이 좀 제대로 들어오는 네, 경우.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건 이기지만 육체적으로 좀 쌓이는 느낌이 들 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왜 아기 낳고 나서도 계속 금욕을 해야 되면 그럼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보면 이제 어쨌든 아기를 낳는 장면은 굉장히 신비스럽고 위대한 장면이긴 그렇죠. 하지만 예쁘진 않아요. 사실은 막 이렇게 피도 막 나오고 막 그리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피를 좀 더 무서워하죠. 그래요,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왜 초경하고 나서 계속 그렇죠. 예. 4달 왜 일정량의 피가 그렇죠. 나오고 그리고 그게 그치는 경험을 해보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이. 근데 남자들이 만약 그렇게 피가 나오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며칠 거기서 그만큼 어디서 나오면 며칠 그렇죠. 동안 계속 이렇게 나오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어. 거고 그리고 왜 그러네. 남자들이 싸울 때 코피가 터지면 지는 거라면서요. 피! 이거 울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남자들이 그 피에 대한 공포가 더 많은데 그럴 수 있겠구나. 그 막 그런 장면을 보면 남편들이 이제 무섭고 처음에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섹스라는
춤이라는 그런 그 행동으로 내 아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긴대요. 그래 맞아 그 얘기 네.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심약한 남편은 사실 안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생각은 들고 만약에 남편이 너무 그런 거 보는 게 좀 힘들어하면 이렇게 왜 가림막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의사는 뒤에서 아기를 받고 남편은 손을 좀 잡아주는. 근데 그때 혼자서 아기 낳으라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남편이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호흡도 왜 같이 해주고 이러는 건 좋은데 왜 그 나오는 장면을 꼭 본다든지 혹은 막 그 탯줄을 막 자르라고 한다든지 그거는 조금 심약한 사람들은 그 나중에 부부관계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의 취약성을 좀 이해해주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좋을 것 인정해줄 같다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건 임산부하고 아기한테 다 긍정적이에요. 느끼는 게 오히려 왜 아이한테 좀 편안한 마음을 주고 오히려 그리고 이 오르가즘 느끼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애착 호르몬이거든요. 그게 분비되면서 훨씬 남편하고의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느낌 이런 걸 받기 때문에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네. 이제부터 이제 새록새록 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예 가마가 그냥 몇 개는 있었어야 되는 상황. 임신했을 때 좋은 체위는 측위, 그러니까요. 옆으로 누워서 예, 하는 예, 거. 예.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여성 상의. 그리고 어떤 그 의사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네. 콘돔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임신 하거든요. 중에도 예, 그래서 왜 이제 감염 우려 같은 것도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정액안에 있는 호르몬이 자궁수축을 일으킬 수도 있대요. 때로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콘돔 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 참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삽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왜 조금 그 이제 부인이 한번 성관계를 했는데 약간 피도 좀 비치고 좀 아파하고 그러면 그 의사한테 보일 때까지는 그 후에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의사한테 꼭 검진을 받아서 둘 다 괜찮은지 그렇죠.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좀 체크해 보시면 네. 좋겠네요. 중요한 그리고,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윤활제도 좀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오랄 섹스도 하잖아요. 질삽입 안 하려고. 예. 오랄 섹스 할 때 그 질에다가 이렇게 공기를 어떻게 잘못하다 불어넣으면 네. 그러면 색전증 걸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 혈류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쇼크가 일어나는 거죠. 아유.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유. 그래서 그 오랄 섹스 할 때 특히 임신했을 때는 바람을 불어넣는 건 하지 마셔야 되는 얘기예요. 바람 누가 바람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바람을 모르겠어 이렇게 훅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네. 경우까지 말씀하신 거 보니까 바람을 불어넣는 사람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 임신, 출산 이런 거에 대한 왜 의사의 네. 가이드북에 이런 게 있는 거 보면 예. 이제 자기도 모르게 왜 이렇게 흥분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바람 불지 마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임신 중 섹스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예. 무리만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리고 가슴 해물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가슴 해무하면 또 옥시토신 나와요. 아마 아시겠지만 평소에도 가슴 해무를 많이 하면 자궁 수축이 오면서 오르가즘이 올 때가 많아요. 여자들의 성기 중에 하나가 가슴도 성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조산 같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으니까 예. 가슴 해무는 좀 많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그렇죠. 거예요. 아 자꾸 개인적인 걸 묻게 되지만 뭐 15년 전 얘기니까. 예. 네, 그 출산 후에 성관계를 안 한다라는 남편들의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 남편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막 못하게 하니까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 힘들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임신했을 때도 안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거의 1년 한 거의 6개월 이상 금욕을 했어야만 했던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어색할 것 같기도 네. 하고 갑자기 거의 2년 네. 가까이 동안 그렇죠. 안 처음에 하던 어떻게 시작을 해야 그러니까 될지 뭐 다시 이런 연애를 해야 될지 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애를 시작하는 거지. 다시 이제 이렇게 네. 예쁜 아이를 네. 낳아준 네. 나의 또 다른 여자 느낌처럼 네. 괜히 또 이렇게 네. 새로운 마음으로 가져본 근데 쉽지 않은 마인드 컨트롤이죠 사실. 그럼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출산 후에 성관계를 개시할 때는 참 조심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조심스러웠고요. 기억나세요?
그렇게 그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아물기도 하고 뭐 몸이 또 한번 이제 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여기 문제도 다 아프고 네. 사람이 몸이 조금만 여기 딴 데가 아파도 막 짜증 나잖아요. 거기다 피곤하잖아요. 애기 보고 막. 그러니까 전혀 그런 모습을 보니까 거기다 대고 음. 어떻게 뭐 아, 오늘 밤 그죠. 뭐 괜찮겠어 이런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내 욕구만 앞세워서 네, 그럴 수가 그렇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조심스럽다가 저도 장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간이. 그렇겠군요. 그러다가 그 어느 정도 그랬을 때 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의사한테 물어봤던 거 이렇게 생각난 거죠. 바로 애가 생길 수도 있다. 그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가 6개월 이전에 사실 들어서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바로바로 보면 막 네. 그 기간 계산해 보니까 그렇죠. 3개월, 4개월 바로 만에. 네, 바로 애 나오자마자 바로 애를 네. 가지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기 낳고 나서 월경이 시작되기 전에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임신한 상태로 입덧하면서 신생아를 돌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너무 때문에 고생이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꼭 피임하셔야 돼요. 비임 네, 꼭 피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출산에 대한 어떤 좀 그걸 세우시는 게 좋겠죠. 몇 명이나 낳을지, 터울은 얼마나 둘지 네. 이런 것들도 남편하고 얘기 좀 하는 게 좋고 근데 어쨌든 아기 낳고 나면 섹스를 시작을 하시는 게 좋죠. 예.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그렇죠. 필요하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서로 위로받고 우린 또 한 팀이라는 그런 느낌도 받고 그리고 왜 아내들이 왜 산후 우울증 같이 막 그렇게 힘들어질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날 돌봐주고 그래서 그 아내가 출산 후에도 기쁘게 섹스로 돌아가려면 남편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뭘까요? 뭐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겠죠. 좀 낭만적으로 예. 좀 이 아내의 마음이 동하도록. 근데 명품백을 써야 무엇보다도 되나요? 잠을 재우셔야 돼요. 잠을. 몸 상태가 좋아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특히 여자들은 잠을 충분히 자야 성욕이 생겨요. 그런데 왜 아기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너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왜 독박 육아를 하고 이러면 남편에 대한 원망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혼자 이렇게 고생을 하지? 그렇죠. 막 이런 거. 그리고 사실 초보 엄마이기 때문에 아기 돌보는 게 너무 힘들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살짝 이제 그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의리? 네. 동료의 맞아요. 애기- 동지애. 동지의 그 네. 애를 키우는 동료다 우린. 네. 그래서 한번 그 애가 연락 오고 그러면 그 밤을 꼴딱 새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한 시간씩 네. 자고 또 교체하고 네. 또 보다가 뭐 이렇게 그렇죠. 물 수건해갖고 네.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병원 데리고 가고 막 이랬을 때 애가 좀 열이 내렸다 그러면 수고했다. 그러니까. 막 이런 느낌이 너무 그런 어려움을 같이 겪어가면서 부부가 단단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엄마인데 왜 신혼기에 아기 낳고 나서는 네. 방이 많은 게 좋지 않다고. 왜냐하면 남편이 나는 자야 돼 이러고 이불을 가지고 그 베개를 가지고 딴 방 가서 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남편은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는 거죠. 옆에서 봐야 되는 거야. 네. 같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동지애를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서로 돌봐주려고 하면 그러면 좀 아기도 편안해지고 엄마도 다 같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거 전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 출산 후에도 그렇고 이제 그 뒤로 부부 관계는 되게 중요하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사인을 주는 거에 대해서 네. 관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여자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저는 와이프한테 이렇게 미리 그냥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말이 된다라는 건 다른 게 다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안 되면 왜 그 소통할 수 있는 사인? 뭐 인형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같이 보게 해놓는다든지 뭐 이런 사인도 좋고 아니면 뭐 문자로 네. 그날 이제 들어가면서 카톡. 뭐 카톡을 네. 할 수도 있고 네. 뭐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 있을 네, 수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이 프로포즈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에 여자들이 한 번 이렇게 거절할 때가 참 많잖아요. 피곤해, 허리 아프고. 그리고 살짝 이렇게 분위기 잡아보려고 이렇게 살짝 스킨십을 해보는데 막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네, 기분이 좀 남자들이 좀 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거절할 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절당해서 몇 번 그게 이렇게 겹치다 보면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절대로 손 안 대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럴 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예. 그렇죠. 그래서 거절하기, 특히 섹스를 거절당하면 왠지 그냥 그때 하기 싫은 건데 네가 싫어 이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그러면 진짜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절하는 것도 지금은 내가 너무 졸리고 너무 피곤해서 오늘 잘 자고 토요일 날 우리 하면 어떨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렇게 좀 네, 대안을 좀 제시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네.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6개월 이전에 그 아기가 들어서면 너무 힘드시니까 꽃피임 하셔야 피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유 수유할 때 네. 그때는 왜 여자들이 또 이렇게 거부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렇게 왜 가슴을 자극하거나 그러면 젖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가 이거 동물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때는 이 수유할 때는 호르몬이 좀 달라져요. 그래갖고 굉장히 건조해져요. 폐경기 질 비슷해져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애무도 충분히 하고 윤활제를 쓰지 않으면 왜 이 출산 후에 첫 섹스가 너무 아프면 그 다음엔 좀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자는 흥분하면 몸에서 이렇게 약간 윤활액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남자들은 그 윤활액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됐어 그러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여자들한테는 그 사인이 뭐냐면 이제 준비가 되고 있어요거든요. 이제 되고 있어요. 이제 끝났어요가 아니라 네. 되고 있어요기 때문에 충분하게 왜 시간을 또 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 수유기에는 잘 안 나오니까 윤활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편리를 위해서 바르는 게 윤활제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플까봐 안 하는 것보다는 바르고 부드럽게 잘 하면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윤활제는 사실은 이건 그냥 연고 같은 거니까 네. 그렇게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윤활제는 기름 있는 거 바르시면 안 돼요. 기름 안 그래서 돼. 윤활제로 나온 뭐 러브젤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차라리 침이나 물이 나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건 다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기름 있는 거 하면 여자가 질염이나 이런 거 걸릴 수가 있어서 좀 안 하시는 게 예민한 좋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성 문제에 대해서 아까 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하고 싶어라고 오늘 좀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네. 그리고 평상시에도 좀 성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이 꼭 성관계가 꼭 삽입만이 아니라 왜 껴안아주는 그렇죠. 거, 예, 뭐 스킨십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성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회복되면 당연히 부부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네. 뒷모습을 보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네. 사랑을 이렇게 맞아요. 표현하는 모습이 진짜 좋은 교육이라고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얘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잘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이도 그걸 배워서 자기 파트너한테 그렇게 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롤모델이니까. 애기 갖고도 좀 부부관계 하는 것이 좋고 적당하게. 너무 텀을 오래 두면 네. 어색해지죠. 예.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남편이 그 사이에 자위하는 남편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못하니까. 네. 근데 그때 포르노 중독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르노 보면서 자극이 많아지면 내 파트너한테 매력을 못 느끼거나 네. 뭐. 그래서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규칙적으로 하시고 아기 낳고도 그 몸이 좋아지면 이제 시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시도 많이 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김태균 씨 모셔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15년이나 지났다고 해서 아기가 지금 15살이라고 해서 그 전에 기억을 다 하실 수 있을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싹 이렇게 다시 새겨지더라고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주제를 아주 잘 택했네요. 태교에 대한 책도 쓰셨다고 그러고 네.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정말 서포트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되돌려서 생각하면 여자들은 그 아기 날 때 생각이 나거든요. 생각도 나고 그때 남편이 서운하게 했던 거 절대로 못 잊고. 그렇죠. 평생 못 잊는. 예. 남편도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은 결국 부부가 한 팀이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부부관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네. 그렇죠. 우리 배정원 선생님 저희 김태균 TV에 초대할 거거든요. 네. 거기 제 김태균 TV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좀 부탁해 주세요.
오시지 않을까요? 네. 9월 9일 10시 반 김태균 TV에서 우리 이렇게 같이 팀으로 또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때는 라이브라서 아마 태균 씨가 훨씬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네, 그날 우리 구독자도 같이 만났으면 좋겠고 또 거기 잘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5만 구독자도 감사드려요. 축하드립니다.